자, 둘째 시간. 자, 이어서 세 번째 성립 요건 보겠습니다. 자, 424페이지고요. 자, 세 번째 성립 요건은 역시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를 해야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고, 변제기에 도래하지 않으면 유치권 성립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게 지금 파란 색깔 2번에 나오고 있죠.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하기 전이라면은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갑이 임대인이고요. 을이 임차인입니다. 자, 이때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자, 유익비는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느냐? 임대차가 종료하고 나서죠. 임대차가 종료하고 나서 임차인이 유익비 청구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임대인이 유익비를 안 주시면은 이 유익비도 아까 전에 결련성 인정된다 그랬죠?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목적물의 유치권을 행사를 해버리는 거죠. 그럼 유치권 행사를 해버리면 현재 건물에 누가 점유를 하는 거죠? 을이 점유하는 거죠. 을이 계속 점유하죠. 계속 얘가 점유를 하는 거죠. 점유를. 그럼 얘가 계속 이 건물에 을이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을이, 그렇죠? 갑이 집을 비우라 그래도 을은 안 비우겠죠? 안 비우죠. 네. 그러면 을이 계속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다음 신규 세입자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죠. 그러면 신규 세입자가 안 들어오니까 갑한테 돈이 들어올 일도 없죠. 더더욱. 그럼 돈을 더 안 주죠. 그럼 우리는 계속 더 점유하죠. 그러니까 상황이 악화되니까 법원에서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야, 유익비에 대해서 상환기간을 허여한다. 요런 판단을 내려줄 때가 있어요, 법원에서. 자, 여기서 상환기간을 허여한다라는 것은, 자, 이 허여라는 것이 바로 유예를 허락한다는 뜻입니다. 유예를 허락한다. 그러니까 기간을 유예시켜버린다라는 거죠. 야, 너 지금 유익비를 받을 때가 돼서 네가 지금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네가 계속 여기 점유하면 신규 세입자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상황만 더 악화되잖아. 자, 그러니까 조금만 유예시켜서 일단은 건물을 반환을 해줘라, 임대인한테. 자, 그래서 건물이 반환이 되고 나면은 신규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잖아. 그러면 신규 세입자로부터 갑이 뭔가 보증금이라던가 받을 거 아니니. 그럼 이런 돈 가지고 갑이 비용을 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유치권을 주장하지 말란 뜻이죠. 이게 상환기간 허여예요. 그러면 상환기간을 허여시킨다는 거는 기간 유예가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채권의 변제기를 뒤로 밀어버린다는 거죠. 따라서 유치권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네? 자, 그래서 상환기간 허여라는 표현이 등장했을 때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로 연결돼야 돼요.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유익비에 대해서 상환기간 허여를 할 수 있고요. 필요비 안 됩니다. 필요비 노노노. 유익비만. 상환기간 허여는 유익비에 대해서 할 수 있다. 네. 다 유가 들어가잖아요. 유, 그죠? 유예를 허락할 수 있는 건 유익비만, 필요비만. 유익비만, 유. 그럼 뭐가 성립 안 한다고?
유치권이 성립 안 한다고요. 신기하죠? 다 유로 연결되잖아요. 유. 네, 얼마나 무한한지 아세요? 자, 보죠. 자, 밑에. 자, 네 번째 줄 보세요. 네 번째 줄. 자, 네 번째. 임대차에서 유익비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상환기간, 유예기간 허여하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 문장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어서 네 번째 성립 요건으로 넘어갑니다. 적법하게 점유를 해야 된다. 적법하게. 자, 그러면 적법하게 점유를 해야 된다는 건 무슨 점유는 안 된다는 거죠? 불법은 안 된다는 거죠. 불법. 자, 밑에 쪽에 양괄호 3번을 확인하세요.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입증 책임 확인합니다. 유치권자 B가 스스로 적법 점유라는 걸 입증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채무자 측에서 유치권자가 불법이라는 걸 입증해야 되느냐를 묻고 있는데요. 상대방 측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법 점유가 뭐가 되죠? 적법 점유는 뭐가 된다? 추정되죠. 기억나세요? 적법 점유 추정. 예, 처음 듣는 표정이시네요. 네? 점유권 파트 할 때 자주, 선의, 평온, 공연, 계속, 적법. 이것들 싹 다 뭐가 된다 그랬어요? 싹 다 추정된, 싹 다 추정. 그러니까 이것들이 싹 다 추정이 된다라는 것은 뭐 할 필요 없다는 뜻. 그렇죠. 입증 책임이 없다는 뜻. 네, 점유권 파트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입증 책임이 없다는 거. 이게 유치권에서 또 나오고 있네요. 뭐는 추정 안 되죠, 근데? 무슨 점유는 추정 안 되죠? 무과실. 예,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는다. 예, 그렇게 까마득한 거죠? 2주 전이었어요, 2주 전. 그죠? 까마득하죠? 예. 자, 위로 다시 올라가세요. 양괄호 1번에서 유치권자의 점유가 유치권 성립 요건이면서 존속 요건이다. 즉, 점유가 생명줄이다라는 거죠. 양괄호 2번입니다. 유치권자 점유는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따지지 않습니다. 직접 점유를 하셔도 되고, 무슨 점유를 해도 되고, 간접 점유를 해도 되고. 자, 갑의 물건을 을이 유치하고 있다. 을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 내가 직접 점유해도 돼요. 내가 직접 점유를 해도 됩니다. 근데 내가 직접 점유할 만한 상황이 못 된다면은 점유하고 있던 그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도 있죠. 자, 여기서 맡기는 계약을 임치라고 했습니다. 임치. 그럼 임치시키면 제3자가 수취인으로서 직접 점유를 하고, 그러면 유치권자는 무슨 점유를 하게 되는 거죠? 간접 점유를 하게 되는 거죠. 간접 점유도 점유를 하는 겁니까? 예, 점유를 하는 겁니다. 그럼 유치권은 문제없이 성립하는 겁니까? 예, 성립하는 겁니다. 유치권자가 간접으로 점유를 해도 일단 유치권은 성립한다라고 해야 되죠. 간접이라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제3자가 직접 점유를 해도 문제없다. 유치권은 성립한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게, 병이 을한테 물건을 맡아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병이 다시 물건을 또 맡겼을 때, 병이 또 임치했어요. 또 임치.
근데 다름 아닌 물건을 맡은 사람이 갑이라면, 자, 갑은 다름 아닌 채무자지 않습니까? 채무자가 유치물을 손에 넣으신 거죠. 이러면 유치권은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채무자가 물건을 들고 가버리거든요. 직접 점유. 따라서 직접 점유를 제3자가 하는 경우는 유치권이 성립, 문제없이 되지만 누가 직접 점유하면?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은 그런 경우는 유치권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를 잘 비교하시는 거예요. 제3자 직접 점유하고 채무자 직접 점유하고 두 가지를 잘 비교하시는 겁니다. 자, 그게 지금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확인됩니까? 예. 자, 네 번째 성립 요건이었고요. 자, 다음 뒤로 넘깁니다. 426페이지 파랑 색깔 2번. 채권 발생과 목적물 점유 시점. 양괄호 1번. 채권은 목적물 점유 중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채권이 발생한 후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그러니까 채권이 먼저 생겨야 돼? 점유를 먼저 해야 돼? 뭐를 먼저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목적물에 대해서 점유를 하고 있다가 채권이 생기든 점유하고 있다가 채권이 생기든 아니면 채권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점유가 생기든 이 두 가지 경우 다 유치권 성립한다고 안 한다고? 성립한다는 거예요. 유치권이 성립한다. 자, 그래서 그 예로 들고 있는 게 우리 책에서, 자, 예컨대 갑소유 조랑말이 마구간을 나와서 을에 콩밭을 6월 1일자로 망쳐놨습니다. 갑이 키우던 이 말이, 조랑말이 을이 재배하고 있던 콩밭에 놀러가서 여기를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망쳐놨다고요. 다 망쳐놨다. 콩밭을 다 망가뜨려 놔버렸어요. 그러면 을이 현재 재배하고 있던 콩밭이 다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을한테는 뭐가 생긴 거죠? 손해가 생긴 거죠. 손해가. 그죠? 손해배상 채권이 생긴 거죠. 이게 며칠이라고요? 이게 6월 1일이라고. 6월 1일. 근데 을은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말을 갖다가 붙잡아야 되죠. 말을 붙잡아야 되죠. 근데 말 어디 갔어요? 말 도망갔죠. 도망가서 돌아가 버린 거죠. 다시. 마구간 도망가 버린 거죠. 그럼 지금은 유치해 못해? 유치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말이 다시 왔을 때 그때 뭐 했다는 거예요? 그때 붙잡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채권이 먼저 생긴 상태에서 그 이후에 일주일 뒤에 말을 갖다 붙잡았다는 거죠. 유치권 성립한다는 거죠.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양괄호 2번도 확인하세요. 목적물에서 채권이 발생해 아무로 채권과 목적물 간에는 결련성을 요하지만 그 밑에 줄 채권 발생과 밑에 줄 중간 채권 발생과 목적물 점유와의 결련성은 요하지 않는다. 자, 다음 이제 다섯 번째 성립 요건입니다.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배제 특약은 없을 것. 따라서 임의 규정이다. 자, 그다음 파란색 2번에 보세요. 파란색 2번. 자, 유치권이 법정 담보 물권임에도 유치권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다. 유효.
자, 그래서 양괄호 2번에 보세요.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 건물을 원상복구하기로 특약했습니다. 자, 그러면 원상복구 특약했다는 것 자체가 비용 청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용 청구를 할 수 없으니까 유치권도 행사할 수 없다라는 판례입니다. 자, 이 특약을 임차인이 건물에 지출한 각종 비용 상환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취지로서 유효고, 비용 청구도 할 수 없고 유치권도 행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5가지 성립 요건이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뒤로 넘어가세요. 자, 이제 유치권자의 권리가 나오고 있죠. 유치권자 권리. 유치권자 권리가 몇 가지라고 나오죠? 권리 6가지. 첫 번째 유치권자의 권리. 유치할 권리가 있어요. 여기서 유치한다는 건 보관한다는 거라 그랬죠. 자, 근데 조금 더 세련되게 표현하면 유치를 한다는 거는 목적물을 점유하고 점유한 상태에서 인도를 거절하는 거. 이게 바로 유치할 권리죠. 자, 다음 두 번째 유치권자는요,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경매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 변제 충당권이라는 게 있어요. 간이 변제 충당권. 자, 그리고 유치권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과실 수취. 자, 그리고 비용을 투입했을 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 비용 상환 청구권. 예. 자, 이렇게 유치권자 권리 몇 가지? 5개인데요. 5개죠? 5개. 6번째 권리는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 좀 이따 공개할게요. 좀 이따가. 자, 책에서 확인하세요. 1번의 경매권 확인합니다. 자, 322조에 나와 있듯이 유치권자는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서 경매할 수 있다. 근데 양괄호 1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유치권자의 경매는 현금화하기 위한 경매다. 현금화. 환가를 위한 경매라는 거죠.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우선 변제를 못 받아서 그래요. 경매는 신청할 수 있지만 뭐는 못 받습니다? 우선 변제도 못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굳이 경매를 해야 안 해요. 신청을. 굳이 경매 신청을 안 합니다. 유치권자가. 왜 안 하죠? 우선 변제 못 받잖아요. 뭐하러 경매합니까? 신청 안 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죠. 유치권자 경매권이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그래도 경매 신청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돈 듭니다. 에? 경매 신청할 때 비용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경매 신청 해 안 해? 안 한다고 현실에서 잘. 우선 변제 못 받아서. 자,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뭐 사실상 우선 변제권 필요 없어. 보지 마세요. 이런 거. 우선 변제 못 받아요. 뭔 사실상 우선 변제입니까? 보지 마세요. 자, 내려가세요. 자, 두 번째 2번 확인하세요. 유치적 효력입니다. 점유하고 인도 거절할 수 있다. 자, 양괄호 1번에 나오듯이 유치권 행사의 상대방은 모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유치권은 물권이니까 채권이니까 물권이죠. 물권 맞아요? 예, 물권이죠. 따라서 절대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주장할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갑의 건물을 을이 유치하고 있을 때, 자, 지금 현재 을이 유치하고 있다는 것은 갑의 건물을 계속해서 을이 점유하고 있다.
라는 뜻. 점유하고 있다라는 뜻. 제 동생 중에 이제 그 인테리어 하는 동생이 있거든요. 근데 걔가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공사를 열심히 해도, 정말 열심히 공사를 다 마쳐도 깔끔하게 공사를 다 완료했잖아요. 약간 뿌듯하대요. 아, 드디어 공사를 완료했다. 네? 공사 완료. 그러면 공사를 하려면은 그 건물이 있는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전화 왔어요, 저한테. 형, 이번 주 못 보겠어. 왜? 아, 나 포항 가야 돼, 포항. 포항에 가야 된대, 포항. 형, 포항 가서 거기서 15일 동안 숙식을 하면서, 그죠? 15일 동안 숙식을 하면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아시겠어요? 그럼 이제 현장에서 공사를 다 하고 나서 이제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공사비를 잘 안 준답니다, 이분들이. 공사비를 잘 안 준대요. 네. 그 지금은 수업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해놨지만, 현실에서는 갑이 을한테 일을 맡기고, 을이 또 맡기고, 또 맡기고, 이게 몇 번 반복이 된다고요. 그럼 결국 어떤 사람이 돈을 이렇게 안 주고 계신지를 확인하는 것도 시간이 걸린대요. 그래서 막 안 주다 보면은, 막 돈을 안 주고 이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여기를 뭐 해야 돼요? 유치해야 되죠, 이제 유치를. 그럼 점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포항에 있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써놔요. 유치권 행사 중. 써놓는다고요. 그러니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건만 해도 한 5건이 넘어간대요. 계속 유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뭐 그냥 가만히 냅두는 거죠. 어쩔 수가 없죠. 뭐 쓸 수도 없고. 그죠? 뭐 경매를 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근데 그러다가 문득 어느 날 갑자기 이 건물이 경매가 돼버린 거예요. 다른 채권자나 다른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럼 경매가 돼버리면은 경락이 될 거 아닙니까? 이 건물이. 그죠? 경락이 되죠. 그럼 경락됐다는 건 건물주가 바뀌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락인한테 계속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나가시라고. 유치권 치우라고 계속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유치권자가 어떻게 하면 돼요? 점유하고 계속해서 인도를 거절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못한다? 할 수 있다는 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유치권 행사를 갑한테만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갑한테 주장할 수 있고 또 누구한테도 주장할 수 있고 병한테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절대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형, 그러면 내가 경락인한테 이 사람은 돈 많아 보이던데 이 사람한테 야, 네가 돈 갚아라. 이 사람한테 변제를 청구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답해야 돼요? 아, 그건 안 돼. 병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점유 인도 거절은 유치권이라는 물권을 주장하는 거죠. 물권 주장. 자, 근데 적극적 변제를 청구하는 건 뭐를 주장하는 거죠? 이건 채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채권이라는 건 계약 당사자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돈 갚으라고 누구한테 청구해야 된다? 저 갑한테 청구해야 된다는 거죠. 갑한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머니를 열면 돼요. 그죠? 주머니를 열면 된다고요. 변제 청구를 하지 말고 계속 점유 인도 거절 하다 보면 이 경락인이 이제 나가라고 하다가 이제 어떻게 바뀌어요? 돈 줄게로 입장 바뀐다고요. 그럼 그때 뭐 하시면 돼요? 주머니를 열면 된다고요. 그때 주는 돈은 받을 수 있습니까? 주는 돈은 받을 수 있다고요. 근데 변제 청구는 그건 안 된다고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유치권 주장이 된다는 뜻. 자, 근데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동그라미 3번. 채무자 소유 목적물이 경매된 경우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인도 거절할 수 있다. 인도 거절한다는 건 뭐를 주장하는 거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거다. 자, 반면에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는 그건 없다고요. 이건 왜 안 된다고요? 채권 주장하는 거여서 안 된다는 거죠. 자, 내려가서 양괄호 2번을 확인하세요. 상환 급부 판결. 자, 만약에 경락인 측에서 돈 줄게라고 안 하고 유치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반환하라고 소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법원까지 갔대요. 그럼 소를 제기해버리면은 법원에 갈 거 아니에요. 예, 저랑 통하는 구석이 많더라고요. 법원에 계속 들락날락거리니까. 예?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자, 그럼 법원 가가지고 누가 원고죠? 누가 원고예요? 예? 저 소 제기한 경락인 제가 원고죠. 예. 자, 원고가 유치권 주장하고 있는 이 동생한테 소제기 한 거죠. 그럼 이 동생이 피고죠, 피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갔대요.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고요. 그러니까 판사님이 계시더라는 거죠. 그 판사님 물어보더래요. 너 왜 반환 안 하냐? 너 왜 계속 건물 점유하는 거야? 물어보더래요. 점유 왜 해? 왜? 이때 얘가 저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다? 유치권을 행사하는 중입니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네. 근데 그때는 아직 제 수업을 듣기 전이라서 유치권이란 말을 못 했대요, 그때. 그럼 뭐라고 해야 되죠? 공사비 안 줘서. 에? 저분이 공사비 안 줘서 제가 계속 이거 지금 안 비우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럼 유치권이라는 말을 안 했다고 해서 판사가 그거 못 알아듣습니까? 알아듣죠. 판사 다 알아듣죠. 그죠? 알아듣는다고요. 그럼 얘가 아니 공사비를 못 받아서 내가 이러고 있다고요 라고 하면은 판사님이 아 그렇구나. 알아듣는다고. 그 자체로 유치권 주장이 인정되고 유치권이 인용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 판결을 때릴 때 상환 급부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상환 급부 판결. 판결하겠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갖다 줘라. 에? 피고는 원고한테 목적물을 반환해라. 이런 취지로 판결문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치권 항변이 인용돼 버리면요. 그러니까 누구도 승자가 없는 판결이 내려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이행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근데 물론 여기서는 경락인이 소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아마 판결을 내릴 때 얘한테 얘를 부르겠죠, 그죠? 얘를 불러가지고 야, 을한테 돈을 누가 주라고? 갑을 불러가지고 야, 네가 빨리 돈을 줘라 이 양반아. 갑은 을한테 빨리 돈을 줘라. 을은 병한테 뭐를 반환해라? 목적물을 반환해라. 이런 취지로 서로 줘야 될 거를 빨리 주세요 라는 취지로 판결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이게 무슨 판결이라고요? 상환 급부 판결. 자, 그래서 괄호 속에 보시면 일부 승소 판결이라고 돼 있죠. 일부 승소라는 것 자체가 비겼다는 뜻이죠. 비긴 판결이다. 비긴 판결. 자, 내려갑니다. 비용 상환 청구권.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비용을 투입할 수도 있겠죠. 그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 양괄호 1번에 필요비, 양괄호 2번에 유익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필요비에서는 상환기간 허여가 안 된다 그러죠. 필요비는 안 된다고요. 상환기간 허여는 어디서 되는 겁니다? 유익비에서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에 나오고 있죠. 이때 유익비 청구에 대해서 법원은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그러면 상환기간 허여라는 말이 나오면 뭐로 연결돼야 된다?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기간 유예시켜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네 번째 권리, 간이변제 충당권. 자, 간이변제 충당은 대물변제를 말하는 겁니다. 대물변제. 대물변제라는 건 물건으로 대신 변제받는 거예요. 물건으로 대신 변제받는 거. 둘째 줄에 그런 말 나오죠. 유치물로 직접 변제 충당할 것을 법원에다가 청구할 수 있다. 자, 뒤로 넘기세요. 다섯 번째 권리입니다. 과실수취권. 323조 유치권자는 과실을 수취해서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 충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변제 충당을 위한 과실 수취가 가능하다라는 건데, 자, 기억하셔야 되는 건 둘째 줄입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닐 때, 돈이 아닐 때는 과실을 뭐 해라? 경매를 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6번에 보존을 위한 사용권 나오죠? 이게 바로 숨어져 있던 유치권자의 여섯 번째 권리가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를 보기 앞서서 의무부터 내려가세요. 자, 네모 2번에 보시면 이제 유치권자의 의무가 나오고 있죠. 의무. 의무는 두 가지예요. 권리는 6가지였죠? 그렇죠? 의무는 두 가지예요. 자, 유치권자의 의무는요. 의무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자, 첫 번째 의무, 유치권자한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서 점유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관주의 의무. 두 번째 의무는요, 유치물 사용, 대여, 담보 제공을 하고 싶으면 채무자로부터 승낙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자, 밑에 324조 1항에서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이거를 줄여서 선관주의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자, 2항을 확인합니다.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물 사용, 대여,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를 받고 하라는 거죠? 승낙 받고 하라는 거죠. 자, 그러나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사용할 때는 뭐를 받아야 되는데?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무슨 사용을 할 때는? 예, 보존을 위한 사용. 보존을 위한 사용을 할 때는 승낙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 안 받아도 되니까 이게 여섯 번째 권리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권리 6가지라는 거죠, 권리 6가지. 보존을 위한 사용권. 자, 그래서 위쪽에 보존을 위한 사용권을 확인해 보면요. 양괄호 2번에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사용하는 것. 이게 대표적인 보존 사용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유치물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채무자 승낙 없이도 가능하다. 동그라미 2번. 이게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그 집에서 뭐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거주하면 된다는 거죠. 유치물이 주택이에요, 주택. 주택에서 유치권자가 거주한다는 거죠, 거주. 예.
이거는 그냥 사용이라고요? 보존 사용이라고요? 예? 보존 사용이라고요. 보존을 위한 사용. 왜냐면 빈집으로 비워놓는 것보다 을이 살면서 여기 거미줄도 없애고 청소도 하고 보일러도 돌리고 이런 게 바로 이 건물에 대한 보존이라는 거죠. 보존 사용이다. 이런 걸 할 때는 채무자 갑으로부터 승낙을 안 받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을이 여기서 계속해서 거주를 한다는 건 을한테 이익이 생긴다는 거죠. 을한테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이익이 있죠. 어떤 이익이 있죠? 예. 임대료 상당의 이익이 있는 거죠. 을한테는요. 이거를 갑한테 상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익은 부당이득이거든요. 부당하게 얻은 이득이기 때문에 이거는 갑한테 반환하실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임대료는 내야 된다, 안 내도 된다? 아, 임대료 내시라. 월세 내시라고요. 월세를 사용하시더라도요. 그죠? 월세를. 근데 월세를 안 내죠. 월세 안 내고 어떻게 하겠어요? 충당하겠죠. 그죠? 얘가 받을 채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채권에서 이렇게 충당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깐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충당. 상계 처리하겠죠. 상계 처리를. 그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도 상계 처리할 때도 또 계속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월세를 얼마로 해야 될지. 언제부터 사용했다고 봐야 될지. 그죠? 그거 가지고 또 싸운다고요. 그러니까 유치권자들 대부분은 사용 안 합니다. 그냥 자물쇠 잠궈 놓고 그냥 방치해 놓죠. 써놓고.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04번 가세요. 유치권 소멸로 갑니다. 일반적 소멸 사유 326조. 유치권 행사는 채권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치권 행사가 채권 소멸시효를 진행시키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 자체가 채권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거죠. 진행한다. 채권 소멸시효 몇 년이죠? 10년이죠. 채권 소멸시효 10년이죠. 10년 지나면 채권은 없어질 거라 이 말입니다. 자, 327조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에 대해서 소멸 청구를 할 수도 있다. 받을지 말지는 유치권자 권리고요. 자, 그다음 328조에서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당연히 소멸하죠. 점유가 생명줄이니까요. 자, 뒤로 넘깁니다. 자, 2번에서 한 번 더 확인하죠. 파란 색깔 2번. 목적물의 유치권을 행사해도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한다. 그러니까 둘째 줄에 보시면 물건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해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그대로 진행한다는 겁니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네모 2번 특유의 소멸 사유. 1번에 점유 상실. 2번에 다른 담보 제공이 나오는데요. 자, 점유 상실에서는 양괄호 1번 확인하세요. 제3자에게 점유를 침탈당했을 때 일단 점유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하겠죠. 근데 침탈이 있었으니까 뭐를 행사할 수 있어요? 반환 청구. 점유물에 대한 반환 청구. 이걸 할 수 있잖아요. 점유물에 대한 반환 청구가 바로 204조죠. 요거를 몇 년 내로 행사해야 되죠? 1년 내로 행사해야 되죠. 이거를 1년 내로 행사해서 점유를 다시 회복하게 되면은 소멸했던 유치권은 다시금 되살아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유치권 파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담보물권의 두 번째가 434페이지에 나오는 저당권이죠. 자, 지금 들어가기는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저당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